네, 제가 오늘 좀 발표할 주제는 이제 메이사 플랫폼이 2025년에는 어땠는지 또 내년에는 어떤 방향성으로 진행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목차이고요. 실질적으로 드론이 도입되면서 이제 건설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또 그 변화에 따라서 메이사 플랫폼은 어떤 식으로 발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그 방향성을 잡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급형 드론이 이제 산업에 처음 등장하기 시작한 게 한 2013년 정도 되더라고요.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드론 데이터 활용 서비스의 시장 규모도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25년에는 한 70조 가까이 되는 시장 규모로 형성되어 있고요. 특히나 이제 그 영역에 있어서 건설 산업이 차지하는 부분은 거의 한 40% 정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건설 시장에서 드론이 얼마나 적용되고 있는지를 좀 보면은 이제 다른 기성 스마트 건설 기술, 이제 PMIS, BIM에 이어가지고 한 26%의 도입률로 이제 드론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드론의 도입률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을 이제 저희 메이사 플랫폼을 도입한 현장 수로 대입해 보면 얼추 그 경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꾸준하게 2배씩 저희의 활성 현장 수가 늘어가고 있고요.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각각의 이제 건설사에서 스마트 기술로서 살짝 맛보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현장 수가 늘어가면서 도입을 고민해 보는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드론이 도입되면서 건설 현장은 많은 부분 좀 바뀌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회의를 할 때 많은 부분이 바뀌었는데요. 기존에 이제 텍스트 중심, 이제 보고서 중심의 회의에서 시각적인 내용이 중심이 되는 회의로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건설 현장을 동시에 한눈에 같이 보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게 그 회의 참가하는 당사자들끼리 싱크를 맞추는 데 있어서는 가장 큰 효용이 된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주간 회의라든지 TBM 혹은 안전조회와 같은 회의에서도 저희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십니다. 네, 초반에는 이제 보통 현황 파악용으로 드론을 많이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나 측량의 영역에 있어가지고는 실무를 대체하고 있는 경향성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드론 데이터가 현장을 3차원으로 그대로 옮겨놓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측량의 영역에 있어서는 꽤나 파워풀한데요. 기존에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자들이 이제 측기를 들고 한 땀 한 땀 좌표점을 따야 했다면 지금은 그냥 사무실에서 클릭 몇 번으로 좌표에 대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 특히나 이제 단면 혹은 부피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정밀도 그 다음에 효율성으로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량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현장이 이제 효용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저희 그 사용성 측면에서도 꽤나 많은 부분 반영이 되었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거는 저희가 그 고객사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플랫폼 사용성에 있어가지고 설문을 한 데이터입니다. 기존에는 그 현장 소장님 혹은 공사 팀장님이 혼자서 이제 주에 한 번씩 혹은 2주에 한 번씩 모니터링 하는 서비스였는데 최근에 이제 설문한 결과를 보면 공사팀뿐만 아니라
공무팀, 안전팀, 그리고 여기 이제 기타로 적혀 있는 부분은 이제 협력사 혹은 본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팀들이 다 같이 매일매일 사용하는 좀 드론 데이터가 된 것 같아가지고, 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네, 현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드론 데이터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의 영역으로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에 힘입어 메이사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영업적인 측면, 또 조직의 개편, 또 제품적인 고도화 측면에서 한 차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총 66건의 계약이 있었습니다. 플랫폼 계약 38건, 이제 토국량 패키지 10건, 그 다음에 기타 계약 18건이 있었고요. 플랫폼 계약은 이제 저희 제품 구독하는 거 다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현장의 규모와 또 공정 단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플랜을 나눠가지고 도입하실 수 있도록 진행을 했고요. 또 그런 점들이 현장에서 좀 더 합리적으로 느껴지게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국량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계약이 늘어나고 있는 패키지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드론 데이터를 운영하면서 토공 물량을 산출하는 데 있어가지고 강점이 있다 보니까 메이사가 살짝은 용역성으로 정밀 촬영부터 발주처에 나가는 보고서까지 모든 부분을 관리해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되면서 얻어지는 부수적인 이제 관리 데이터들까지도 다 한꺼번에 제공해주고 있어가지고요. 상당히 이제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건설 시장도 좋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좀 악재들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8건 또 10건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한 거는 내부적으로는 그래도 고무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본사 단위의 계약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자이CNA, 우미건설, 그리고 올해 현대산업개발까지 계속해서 본사 단위의 계약들을 늘려나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본사 단위의 계약을 진행하면은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착공되는 현장들에 대해서는 저희 제품이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현장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고요. 실제 현장 단위에서 직접 계약을 하셔가지고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본사 단위의 계약을 하면 굉장히 이제 소장님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이제 단가적인 부분 때문만은 아니고, 본사 계약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사용하면서 살짝은 부족했던 기능들, 이런 부분들이 본사와 메이사와 협업해가지고 많은 부분 풀어지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사 계약에 대해서 좀 잘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일본에서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2, 3년 전부터 계속해서 메이사라는 제품을 알리기 위해서 일본에서 노력을 해왔고요. 이제서 이제 영업적인 성과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탑5 건설사 중에 한 2개, 오바야시 구미, 그 다음에 타케나카 공무점, 이렇게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오바야시 구미 같은 경우에는 POC만 적용해가지고 진행하는 상황을 이제 벗어나서 이제 현장들을 점차 늘려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 저희 조직 차원에서도 많은 개편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을 한 200개 가까이 운영하면서 관리 포인트들도 상당 부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어카운트 매니저라는 직무를 좀 공식화했고요. 어카운트 매니저의 핵심 목표는 현장 활성화입니다.
현장에서 얼마나 메이사를 잘 쓰고 있는지 계속적으로 트래킹하면서 혹시 이제 현장에서 활용을 잘 못하고 있다면 직접 교육을 나가기도 하고요. 또 이걸 기능적인 개선으로 풀어야 된다면 직접 개발자들과 기획 단계부터 같이 해가지고 실제 업무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사 계약 단위의 고객사한테는 전담 그 어카운트 매니저를 또 배치해가지고 건설사별로 살짝은 이질적인 그 프로세스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 팔로우업 하면서 현장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관리 포인트가 늘어나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좀 더 정량적인 데이터들을 많이 도입하고 있고요. 또 현장이나 본사에서 저희한테 컨택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채널로나 연락해 주시면 저희 AM분들이 잘 정리해가지고 기술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개발팀하고도 연동해가지고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뭐 원스톱 처리율이라든지 상담 시간이라든지 응대 시간이라든지 이런 정량적인 지표들을 관리하면서 고객들이 저희 제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병목이 없게끔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저희 제품 개발 팀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확장된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 중심 조직으로 스쿼드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건설 스쿼드라고 내부적으로는 부르고 있고, 그 건설 스쿼드는 건설사 혹은 현장에서 갖고 있는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데 그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기성 조직이라면 개발팀만 따로 있다거나 혹은 기획과 개발만 이렇게 뭉쳐져 있는 조직 운영에서 벗어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카운트 매니저, 또 CS 매니저, 또 저희 R&D 팀까지도 다 한 곳에 모여가지고 운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저희가 꽤나 빠른 속도로 뭔가 개선 사항들이 대응되는 것들을 많이 피드백을 주시는데 아무래도 이런 식의 그 조직 운영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많은 부분 이제 효용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제품 차원의 개선을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그 토공 물량을 산출하는 서비스, 토공 특화 기능에 대해서 개발해 나아가고 있고요. 작년에는 조금 더 현장에서 원 사이클로 이제 현장에 도입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했다 그러면 올해부터는 현장에 직접 투입돼서 계약 수량부터 실제 기성 수량, 그 다음에 이게 현장이 마무리되는 것까지 한 사이클을 실질적으로 그 POC를 돌려본 상황이고요. 현장 내에서 하다 보니까 현장 내에서 특수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 계획 변경이 일어난다든지 혹은 지층의 레벨이 달라진다든지 또 드론 데이터다 보니까 그 시점에 중장비나 적재물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들까지 물량으로 산출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올 한 해는 그런 부분들을 최적화하는데 좀 힘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현장에서 계약 수량을 산정하고 드론으로 계약 수량을 산정하고 이걸 기성까지 청구하는 데 있어서 제품으로서는 한 사이클을 충분히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토공 그 개발에 있어가지고는 좀 더 확장하려고 하는 부분은 토공 공사가 끝난 다음에 이제 말뚝 시공이 이루어질 텐데 이 말뚝에 대한 관리 프로세스까지 좀 더 정량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을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또 한 축으로 좀 고민을 했던 게 어떻게 하면 현장 내에서 매일같이 저희 플랫폼을 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었고 그 한 방향으로 이제 사진 관리, 저희 내부적으로는 포토박스라는 이름으로 제공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그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진 촬영부터 사진을 전달하고 또 이걸 보고서화해가지고 제출하는 것까지 많은 그 비율들이 있었는데요. 저희 플랫폼에서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끔 함으로써 많은 부분 저희 메이사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고요. 이 부분은 생각보다 효용이 높아가지고 지금 도입된 지 한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한 70개 현장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토박스도 처음에 나왔을 때 하고는 많은 부분 좀 달라져 있기도 합니다. 저희가 현장의 사용성을 면밀히 확인하면서 계속해서 기능을 깎고 나가고 있고요. 깎는 일환으로 그 현장 내에서는 사진 관리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걸 폴더로서 관리하게끔 한다든지 이런 기능들도 최근에 추가되었습니다. 고객들의 목소리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올 1분기부터 3분기까지 현장 또 본사까지 해가지고 중복되는 내용 제외하고 총 21건의 VOC가 들어왔고요. 그 중에 한 16건을 저희가 처리했습니다. 가장 대표성을 띠는 것들만 제가 리스트업해서 가져왔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람이 원래는 기존의 공무팀장 혹은 현장 소장님에서 되게 다양한 인원들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플랫폼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도 도구라든지 도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폴더라는 기능을 전반적으로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차원에서 현장에서 많이 요구했던 게 현장에서는 지도를 수평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메이사 플랫폼은 그냥 그대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잘 맞지가 않는다라고 해서 지도를 좀 회전할 수 있는 기능도 깨알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본사 단위의 계약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본사 입장에서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완료된 현장부터 현재 시공 중인 현장, 또 착공 전의 현장, 이런 식으로 나눠서 관리해야 될 포인트들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이게 토목 공사인지, 건축사고 공사인지, 이런 것들도 나눠서 관리하고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상위 프로젝트 폴더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능들도, 개발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다루는 데이터가 공간 정보고 생각보다 무겁고 또 민감한 데이터다 보니 저희는 이제 글로벌 보안 표준을 맞추기 위해서 그 업무 프로세스부터 해서 제품 고도화까지 좀 신경을 썼고요. 그래서 ISO 27001에 대한 인증을 또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장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계속해서 그 인프라적인 그 이슈들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안 관련 안정성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속도 측면에서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 조직으로 또 빼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저희가 어떤 그 성장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2026년에 무엇을 할지 좀 설명드리기 전에 아까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메이사는 제품을 어떤 방향으로 보고 있는지 또 제품을 어떤 식으로 고도화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같이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살짝 준비해 온 장표고요. 그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제품은 결국에는 사용되어야지 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공간정보 기술을 갖고 있는 메이사가 공간정보에 대한 기술적인 완성도에만 초점을 맞췄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그 제품은 만들어질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을 했고 본사와 소통을 했고
그들의 니즈를 반영해서 현장에서는 매일 사용하고 또 의미 있게 사용하고 또 그들의 업무 프로세스를 바꾸는 식으로 계속해서 제품을 고도화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그 제품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또 다시 돌이켜 봐서 저희가 그 제품의 방향성에 맞는 그 고도화를 진행했었는지 돌이켜 보면은 충분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현장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조직 개편도 진행을 했고, 그리고 뭐 토공 특화 기능이라든지 포토박스 기능에 대해서도 일부는 한 사이클이 그냥 잘 굴러가니까 그대로 냅둘 수 있었던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현장에 맞춰가지고 특수한 상황들 또 뭐 일반적이지만 특수한 상황들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저희의 뭐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고 앞으로도 이런 기조에 맞춰가지고 계속해서 제품들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고요. 네, 그런 점에서 또 다른 축으로 저희는 2026년에 안전에 대한 고도화를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민감도는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시행령만 한 6건 있을 정도로 안전에 대한 민감도가 더더욱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8대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책임자의 역할 확대와 이제 보고서 의무 강화도 진행되고 있고, 특히나 빈번하게 발생하는 그 3대 사고 유형, 추락, 끼임, 뭐 부딪힘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정량적인 데이터들을 제출하기를 뭐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늘어가면서 궁극적으로는 그 건설사나 현장에 대한 리스크가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안전사고가 났을 때 비용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라든지 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책임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건설 현장에서는 더더욱 큰 리스크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정량적인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정부 규제가 늘어나고 있고 또 현장에 대한 부담 증가로 인해 가지고 안전 관리를 그냥 단일 기능 개선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고 전, 중, 후 이 전 단계를 아우르는 구조적인 운영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예방 중심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이제 3차원 그 공간 정보가 있다 보니까 그 공간 정보 안에서 현장을 좀 더 다각도로 보고 또 중장비의 동선도 확인하고 또 경사도도 확인하면서 잠재적 위험 요소를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사전 위험성 평가를 조금 더 풍부하게 해주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측면에서도 저희가 일부분 좀 신경 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드라는 제품을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가드는 이제 노무자들의 GPS 센서 기반으로 해가지고 위치를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도화해서 중장비에 대한 위치 고도화, 또 IoT 센서들까지 엮으면 이제 현장의 모니터링을 조금 더 실시간적으로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도화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네, 아무리 저희가 예방적인 것들을 준비하고 또 모니터링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사실 사고가 안 나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이것에 대한 처리, 대응 방법까지도 저희가 책임져야 될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공간에 대한 정보, 또 그 관리자들 혹은 중장비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속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취합할 수 있게끔 해서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좀 더 안정적으로 책임이나 혹은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규명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뭐 예방부터 이제 대응까지 세 개의 축을 통합해서 이제 공간 정보 기반의 안전관리 플랫폼 고도화하는 것이 저희 2026년의 한 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저희가 상당 부분 지금 열려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획의 초기 단계이기도 해가지고 조금은 말랑말랑한 단계여서 현장하고도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고 또 본사 관계자분들하고도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건설사분들 계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미팅도 어레인지하고 또 특히나 이제 안전관리 제품이 좀 더 풍성하게 나올 수 있도록 네, 한번 손 써보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네, 먼저 질문 들어온 게 안전관리 강화방안 자료에 실시간 드론 관제 부분이 있는데 드론 스테이션이 아닌 일반 촬영용, 측량용 드론으로도 실시간 스트리밍이 가능한 예정인지 문의 주셨거든요.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사실 참고로 너무 어려운 질문이면 제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사실 실시간 관제 측면에서는 드론 스테이션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긴 합니다. 그래서 뭐 드론 스테이션으로 이제 특정 주기에 맞춰가지고 좀 더 현장을 실시간적으로 또 더 빈번한 주기로 촬영할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게 안전에도 꽤나 큰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또 그리고 안전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도 꽤나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진행한 거긴 하고요. 다만 이제 독이 없더라도 스테이션이 없더라도 그냥 주기적으로 촬영은 할 수 있도록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뭐 물론 수동으로 일부분 진행돼야 되는 것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저희가 이제 공간 정보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계속해서 데이터를 쌓아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의 장점이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데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면 디지털 트윈 관점에서 드론만으로는 반쪽짜리 기술인 것 같다. 실내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자동화 로봇, AI 등 27년 중장기적인 기술 개발 로드맵이 궁금하다라는 내용으로 질문 주셨거든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저희 사실 드론이라는 하드웨어가 주로 실외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반쪽짜리 디지털 트윈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작년부터 해가지고 실내에 대한 디지털 트윈도 꽤나 심도 있게 진행을 했고요. 일단 일부분 이제 서비스로서도 제공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아직까지 360 카메라로 또 360 카메라라는 하드웨어로 뭐 드론과 같은 수준의 디지털 트윈하는 것은 사실상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이제 실내에 대해서 방향성을 튼 부분은 360 데이터를 뭐 측량이 가능한 정도의 디지털 트윈을 하는 것이 아닌 그냥 영상 기반에서 좀 더 이슈 혹은 문제점들을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사용하고 또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더 활용 관점에서 방점을 둔 서비스들을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디지털 트윈 측면에서는 살짝 반쪽짜리일 수 있긴 하겠지만 실내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기술 고도화를 좀 진행하고 있고요. 앞으로 또 새로운 기술들이 조금 더 고도화되면은 뭐 그런 부분까지 엮어가지고 뭐 2027년 혹은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디지털 트윈을 풍부화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신경을 계속해서 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 계속 공감은 눌러주시고요.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장비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배치 동선 관리에 활용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장비 단순 배치 외에도 실제로 플랫폼 내에서 장비 움직임이 가능한지 혹은 개발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면서 관절 움직임에 의한 작업 반경 반영이라든지 경로에 따른 장비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혹시 가능한지 혹은 개발 계획이 있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네, 제품 관점에서는 좀 더 가볍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현장에서 얼마나 민감도가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추후 개발 사항으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이런 것들이 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안전 쪽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기획 단계에 있는 단계이기도 해 가지고 막 엄청 구체적으로 계획들이 나와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충분히 의견 주시면 네, 저희가 고려해 가지고 현장의 특수성에 맞춰 가지고 좀 계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 죄송합니다. 갑자기 공감을 많이 받는 질문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네. 드론 사용으로 토공사 위주의 활용은 좋지만 이후 골조 공사와 마감까지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안전 외에 더 있을지 공사의 전 단계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개발이 되면 좋겠다라는 좋은 의견도 남겨주셨거든요. 네. 저희의 최종 골은 당연히 이제 공사의 전 구간에서 활용되는 이제 플랫폼으로서 고도화해 나가는 게 저희의 큰 방향성 맞습니다. 네. 계속해서 공사 전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 좀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라서 특히나 이제 본사 단위에서 많은 의견 주시면 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의 방향성도 충분히 많이 열려 있어가지고 많은 의견 주시면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가지고 추후 제품 개발에 녹여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고생해주신 저희 CPO 메이사 박준우 CPO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